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관련 조금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. 북한이 어제요, 이 로켓에 장착할 강력한 새 고체 엔진 연료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. 영상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. 정대 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습니다.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 격려하셨습니다. 신경민 의원님, 네.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현장에 시찰을 갔는데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이 고체연료 시험 성공, 북한이 이제 성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건가요? 고체연료 성공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확 뛰어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우리가 미사일 기사를 많이 보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액체냐 고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. 왜 그러냐면요, 액체 연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액체를 주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. 많이 걸릴 때는 일주일까지 걸립니다.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북한 이 친구들이 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구나. 이것이 관측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거죠.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. 그런데 고체가 되면은요, 이게 시간을 굉장히 압축할 수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될 수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한미가 전략자산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전략자산이 관측할 수 있을 만 전략자산이 24시간 북한의 전역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이게 몇 초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북한에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딱 좌표를 찍어가지고 보는데 그 좌표를 벗어나서 과연 갑자기 어디에서 원래 이 사람들이 발사했던 데는 대충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아닌 데에서 쏠 수 있거든요. 지난번에 저수지에서 SLBM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SLBM 자체가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저수지에서 SLBM을 쏜다 그러면은 이건 관측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정보 수집, 첩보 수집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미사일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처럼 성능이 아주 굉장히 우수한, 그러니까 장거리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체로 전환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도전이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보 첩보 수집 능력을 어디까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기습적으로 쐈을 때 과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, 말하자면 엔티미스를 쏠 수 있을 것인가, 요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서 이 뉴스는 심상치 않은 뉴스입니다.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덧붙여 주시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대화에 복귀를 하라 촉구를 하는데 이게 촉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뭔가 당근이 좀 필요하잖아요.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당근 얘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.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, 군사적 얘기를 한꺼번에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